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 옆에 있는 신용환 교수님께서 해외 이제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데 혹시 해외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 나는 오늘 재외국민 투표 장거리로 또는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먼 거리 가서 내가 표 찍었다라는 분 있으면 댓글 주시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전계환, 이상호, 신용한 세 명은 판타스틱 3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오늘 2주 연속으로 나오고 계시는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 약간 섭섭하겠는데요. 네, 먼저 저도 알아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판타스틱은 실제 세 명입니까? 아니면 좀 더 많습니까? 판타스틱은 4죠. 4죠. 네, 아, 4. 예. 겨우 들어가는 겁니까? Fantastic Four. 이렇게 해서 가는데 하여튼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김건희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조금 전 사표를 냈다라는 것이 보도를 통해서 확인됐는데요.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조상훈 차장도 그만뒀다라는 이야기 또 좀 전해드리니까 줄사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취재한 검찰 전문 기자 우리 이상호 기자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역전용사들 나와주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신용환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요즘 정말로 돌을 트고 살고 계시죠. 정말 실시간으로 1분, 2분 틈을 낼 수가 없는데도 매일 24시간 기계처럼 돌아가는데 그 상황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정말로 추적하는 신용환 교수님 대단합니다. 저는 계속 방송했습니다만 본인은 큰 정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용환 교수였고요. 고발뉴스 대표 이상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고발뉴스 본방송보다 밤 11시 하는 이마뉴스, 이상호의 마감뉴스가 더 인기가 있는 이유는 고발뉴스에 대해서 너무 지금 소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마뉴스가 당초 그냥 조용히 주무시기 전에 걱정들이 많으시니까 요건 이렇고요, 저건 저러니까 내일은 잘 될 거예요. 요거거든요. 추친 방송인데 너무 많이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야, 그래서 어느 순간 역전용사들 안 나오고 이마뉴스를 저녁 8시 10분에 우리도 하겠다, 7시 50분에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순간 소위 말하는 박이 터집니다, 여러분. 저는 의리를 가장 중시합니다. 의리를 중시한다. 네, 두고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맺었던 그 의리 중시하는 이상우 기자 나오셨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부대변인으로 활약하고 계신 우리 박창진 님이 오셨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본에서 부대변인도 맡고 있는 예. 이제는 이재명 시대를 열기 위한 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이제 제가 목소리가 잠기네요. 이제 이재명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겠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활약을 하실 박창진 우리 평론가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부대변인 나와주셨고요. 자, 오늘 제대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방송 준비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오후 6시, 7시 가면서 네. 갑자기 사표를 낸 사람이 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냈는데 네. 신용 교수님 왜 냈습니까? 뭐 본인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이치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전주에서부터 올라왔었던 사실은 그 무게감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네. 그렇다고 보면 본인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운 거죠.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그 무게를 견디기 어렵다. 그리고 본인이 저질러 놓은 거에 대해 누구보다 잘한다. 헌재에서는 돌아갔지만 다시 돌려보냈지만 본인 그리고 그 밑에 같이 했던 조상원 씨 같이 감당하기 어렵다. 때가 왔다라고 그들 스스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전주지검장 정도면 네. 이제 지방의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또 전주지검이 그렇게 이제 큰 데도 아니고 뭐 부산지검이나 대구지검 이런 데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네. 수원지검. 전주지검장이 갑자기 중앙지검장 정도 됐으면 자, 그 시점으로 보면 굉장히 영전이죠. 뭐 승진이라고 네.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사표를 냈느냐? 감당할 수 없다라고 감당할 수 하셨는데 네, 감당할 수 구체적으로 없고. 뭘 감당할 수 없습니까? 뭐 본인이 도이치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건희 무조건 봐주기 한 게 이제는 무조건 다 결통날 봐주기에다가 것이다. 그 검사들의 어떤 자존심에 엄청나게 상처를 입힌 거 아니에요? 네. 폰을 뭐 맡기고 갔다 뭐 했다 뺏겼다 등등등 그 기존 수사 행태에서 볼 수 없는 황당한 수사 행태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 조직 내
정말 창피한 역사를 하나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들끼리 다시 자정하는 거를 뭐 조사를 했다면서요.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런 속에서도 얼마나 자기들 자성적인 비판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굉장히 창피한 것들 많이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저희가 요건 에피소드인데 이분이 이제 중앙지검장 올라올 때 검찰총장이 잘 들르던 어느 장소가 있어요. 삼청동 쪽에 있는 장소에서 그 총장이 토로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내부적인 어떤 조직의 인사와 이런 내부 통솔 시스템 이런 거에서도 윤을 믿고 그야말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들이받았다고 그럴까요? 그 전혀 아나무인처럼 되는 이런 부분도 일부 작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윤도 지금 이제 곧 다시 또 학교에 갈 수도 있고 또 한동훈 이런 사람들도 다 없으니까 상당히 아마 공경에 처했겠죠. 학교에 갈 수도 있다 이러니까 고추할머님께서는 이창수 출국 금지하라 이렇게 하셨고요.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적용할 수 있다. IAN님 그리고 그냥 걸어 나가게서는 안 된다. 개구멍으로 걸어 나가야 한다라고 열정님 주셨고요. 요즘 중앙지검장은 코딱지 취급합니다라고 무무님도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애시당초에 예. 이창수라고 하는 검사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장 감이 아닌 거였어요. 네. 원래. 그러니까 그 이력을 봐도 그냥 부장검사하다가 대검 대변인으로, 그러니까 윤석열의 입으로 딱 발탁이 된 거야. 근데 그때 윤석열의 눈에 들어가지고 지청장 하다가 전주지검장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회속 승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전주지검장 했으면 이제는 또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 네. 근데 바로 중앙지검장으로 왔어. 충성을 인정받아서. 그래서 한 게 디올백이잖아요. 그런데 디올백 사건을 다시 지금 수사, 도이치모터스 등을 다시 다 그거를 자기가 눌러가지고 탄핵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걸 다시 수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 지금 보면 생존형 수사 경쟁이 서울 남부지검이랑 중앙지검이랑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망하는 집안에서 어떻게 땅 문서라도 하나 더 챙겨가려고 둘이 싸우는데 그걸 지켜보는 자기 입장에서는 도저히 영도 안 서고 이제 결국은 망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덜 상처 입고 사표 내겠다 하는 매우 이기적인 상황이죠.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 비겁하게 이 시점에 도망가면 됩니까? 끝까지 순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명예, 뭐 자존감 이런 거 없다고 저는 생각이 없습니까?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훈장을 하나 달고 가게 되면 정관 예우에서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다라는 계산을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좀 뭐 본인의 포지셔닝을 좀 하고 그다음 절차 그다음에는 뭐 수사를 받더라도 조금 뭐 챙길 건 챙기고 넘어가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때문에 쾌속 승진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김건희의 보호도 상당히 받아서 저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아니 좀 비겁한 거 진짜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의리를 지킨다 그러면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되겠지만 그럴 만한 인물들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왜 우리가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이토록 불신을 갖게 되느냐를 보면 어떤 정의감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 상식,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을 해왔고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면 과제 중에 하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정권이 생긴다 그러면 분명히 검찰과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도 이분들은 빨리 도망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개혁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사법 처리를 받는 아마도 뭐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 있는 멤버가 될 것이다. 사법 처리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주도권 좀 전에 잘 말씀 주셨는데 이제 난파선과 비슷하게 네. 됐고 이게 뭐 처로 바뀌냐 청으로 바뀌냐 뭐 구체적인 안까지 막 지금 해자될 정도로 요 지경에 왔는데 최근에 지기현 판사 부장판사 아니었으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지금 있을 게 건진이었죠. 네, 예. 건진과 이제 김건희 등등이 이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텐데 그 건진권에서의 주도권이 남부지검에 가지고 네. 있죠. 한때는 중앙지검이 군대로 치면 3스타로 이제 격상이 된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다 이제 2스타급이란 말이에요. 같이 군대로 비유하자면 그런 가운데서 남부지검이 먼저 건진을 치는 가운데서 거기서 고구마 줄거리가 퀸비코인 기타 그 퀸비코인, 연사마코인 등등을 이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구마 줄거리로 이제 백까지 문제가 나오면서 쭉 그 고구마 줄거리에 그 제대로 진 줄거리를 남부가 먼저 이제 치고 예. 나가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존재감마저 상실되는 요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그 코인 이름 뭐라 그랬습니까? 퀸비 코인입니다. 퀸비 일명 코인. 연사막 예, 코인. 제가 코인. 외우지도 못하고 있지만 취재 엄청나게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신영환 교수하고 건진의 퀸비 코인과 지금 막대한 또는 천문학적 자금의 흐름을 캐낼 일이 있을 거다. 그건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 다음에 공개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 조금 전에 나왔던 취재의 내용과 다른 각도에서 저희들이 스펙스다운 접근을 좀 하는데 네. 자, 오늘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창수가 사표를 낸 지가 며칠 지났습니다.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박성재 장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사의표명을 했는데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흘러나와서 오후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이창수가 흘렸을 수도 있고. 자, 왜 박성재 장관이 사표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나가고 싶은데 지 혼자 나가면은 안 되죠. 아니, 후배는 먼저 살려주고 공석으로 해놓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후배 선배가. 의리가 어디 없는 있습니까? 조직인데 아사리 파티인데. 그런 아니, 게 그렇게 있겠습니까? 얘기하면 안 되고 하여튼 예, 의리가 없는 조직이라는 전제를 깔아버리면 아무 이야기도 안 되는데 윤석열이 자기가 지배할 때 그 세력들이 범죄 집단처럼 같이 움직였잖아요. 거기 억울한 사람도 있을 테고 오히려 범죄의 동조를 하면서 앞잡이 노릇을 한 자도 있을 텐데 왜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저희들이 시청자들한테 이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형식적으로 보면 박 장관은 어찌됐든 간에 장관으로서 마지막까지 장관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창수 같은 경우에 현안이란 말이에요. 현안. 네. 당장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부지검이랑 경쟁 관계에서 남부지검이 압수수색은 더 먼저 했는데 자기들이 뒤처지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아예 그냥 소환 통보를 먼저 해버렸잖아요. 네.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서 당장 지금 뭐 이제 금년간에 소환을 하든 체포를 하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창수는 그 수사를 덮었던 자로 혐의를 받고 탄핵까지 갔기 때문에 자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이거를 누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밀려서 튕겨져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박성재 같은 경우는 그런 직접적인 압력을 조직으로부터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티기가 수월한 것이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이창수 지검장 사진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띄워놓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이게 13일 날 연합뉴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시점쯤에 사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의 표명을 했다는 게 나왔는데 제가 이상호 기자 저 나쁜 놈이라고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요? 넥타이 색깔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요. 네네. 비겁하다, 비굴하다 이런 걸 떠나서 정권이 교체가 되는 게 확실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사표를 냈다. 그리고 김건희와 윤석열을 버렸다. 네. 그리고 사의 표명을 했는데 장관이 수리를 해주고 있지 않다. 그런데 내 넥타이를 한번 보시죠. 저도 뭐 요즘 이런 색깔 파란색 특히 제가 셔츠를 잘 입습니다. 원래 입지만 요즘은 더 입어요, 일부러. 왠지 이런 게 기분이 좀 더 좋아지더라고요. 혹시 그런 저의 마음을 잘 알고 우리 지금 대변인님도 자 블루 컬러의 지금 저는 셔츠 입고 있지 항상 않습니까? 속옷까지 파란색으로 입고 다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모든 공인은 자신의 행동, 발언 하나가 정치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창수 지검장을 폄훼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저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전문 용어로 살짝 오바 아닌가요? 오바다. 왜냐하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창수 이미지 검색을 지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서로 다른 상황에서 탄핵 이전부터 파란색 계통의 넥타이를 주로 메운 걸로 예. 확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오바했다고 치고요. 박성재 장관이 이제 그 윤과 통화한 게 쭉 오픈이 됐죠 최근에. 물론 그거는 비화폰이 오픈된 게 아닙니다. 일반 폰으로 한 게 오픈이 됐는데 그 내란의 밤에 마구 전화를 했겠죠. 네. 그렇다고 보면 자 그러면 전화의 대상들이 그 다음에 지시를 받는 대상들이 누구일까? 대검, 고검, 중앙지검장 뭐 이런 선에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특히나 이제 대검이 있겠죠 중심적으로. 그러면 그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이들이
아마 자기들은 그런 표현을 안 하겠지만 엄청나게 감추고 싶어하고 지금 그런 행위들이 쭉 계속해서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끝까지 최소한 자기들이 이 나갈 때까지 그 부분을 다 완결을 하고 같이 나갈 생각을 속으로는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사표가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 그런 사람 사표 수리는커녕 감찰부장이라든지 감찰관 등등을 신규로 임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 계속해서 이 새로 감찰부장 등 임명한 건 뭐겠어요? 끝까지 감추고 나중에라도 여차해서 자기들이 조사받고 할 때 들이받고 뜰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뭐 제가 이 개인들은 모르지만 네.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그 연속선상에서 사표를 수리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죠. 장관 입장에서. 제가 이제 언론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칼럼 같은 거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기사, 박스 기사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자 노트 같은 거 쓰면 비틀기로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왜 저렇게 하지? 옛날에 자기가 했던 말 이런 것인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넥타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의심병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지금은 불신을 많이 받아서 온갖 행동이 다 뭔가 연결이 된 것 같다라는 이런 국민들의 일종의 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가버리는 거 있잖아요. 항상 조작을 하고 살아왔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미지 또한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대법원도 보시더라고요.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입니까? 윤리감사관실이죠. 거기에서 지금 직위원과 관련된 문제를 하는 걸 이제 오늘에서야 막 난리가 나서 조사를 하고 정말 있는데 그 소식은 잠시 후에 이제 전해드리겠지만 자 일단은 이제 좀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이창수의 사표, 사의 표명 그리고 수리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김건희 지금 자 주가 조작 봐줬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받을 때 가서 휴대폰 다 수거 당한 상태에서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 말이죠. 이게 자 범죄 혐의로 예를 들어 직권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이상훈 기자가 오버하지 말고 저도 이제 오버 안 할 테니까요. 딱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그런 정도의 범죄는 아니다. 아니면 이 사람도 충분히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00%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 인정. 예. 그러니까 이게 이창수 같은 경우에 지금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당장 지금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는 당연히 이거는 자기 직무 권한을 가지고 의무가 있는 놈이 누가 봐도 이거는 다른 사람 같아도 가중처벌 될 사안인데 이걸 무혐의 내줬다는 거는 법을 지금 법 왜곡죄가 별도로 없어서 적용은 안 됩니다만 법 왜곡죄 정통으로 그 사실 부합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직무유기는 기본적으로 인정이 된다 하는 것이고 이를테면은 뭐 다른 사안 전주지검장에 있을 때 문재인 사실 일가에 대해서 강제 수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정받아서 발탁돼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도 무리한 수사 로 인해서 지금 고발돼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당장 디올백만으로도 충분한데 다른 부분까지 병합이 되면 이거는 중형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박세현 고검장이 지금 뭐 특수본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지금 뭐 건진을 비롯해서 아예 이제 봐주기 안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존재감이 없는 이유가 아니라 혹시 박세현과 같은 사람은 정말로 지금 현직 검사들을 고소 고발되어 있는 걸 특수본이니까 전격적으로 현직 검사들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원래 할 수 있죠. 예. 네. 자 이제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 아니면 도저히 지금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떠나버린 거냐. 그런데 이제 지금 특수본 같은 경우는 내란 사건의 특수본이잖아요. 예. 고유의 업무 범위로 예. 보면 그러면 이제 지금 지금 그 이창수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이건 일종의 이제 또 별건이 되잖아요. 직권남용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네, 거는 내란과 과정에서 관련됐다면- 어떤 식으로는 전화 통화를 하고 박성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네. 이제 섞여 있으니까 만약 박세현 이제 고검장이 뭐 본인의 부친이 박순용 그 검찰총장의 뭐 아들이기도 하면서 대체로 평가가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검찰의 본성을 없앨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미 이제 기울어지는 해고 새로 뜨는 이제 아침 해가 어디서 온다고 했을 때
이걸 오히려 특검이나 이런 거 없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정리정돈을 하고 그것은 이제 검찰개혁의 문제와 별도로 이렇게 나설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어렵다고 예. 네, 봅니다. 그 부분은 그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옷을 벗으나 안 벗으나 만약에 지금 이제 그런 가정이 있다 그런다면 이번에 내란의 과정에 가담을 해서 어떤 혐의가 있다 이런다면 옷을 벗으나 안 벗으나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네. 봅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법 123조의 그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의무 없는 짓을 강요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직권남용이죠. 일선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지시를 했고 그를 통해서 이제 고유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뭐 틀림없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자, 대법원장은 이제 이미 파기환송을 시켜서 윤석열을 살려주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 자, 그리고 직연이 나서서 했던 것도 지금 하나하나 사실이 드러나. 이제 검사들도 겁먹고 다 사표 내고 나가. 네. 그러면 김건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김건희는 이제 뭐 특검으로 가서 당연하게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김건희가 지금은 이제 아무도 본인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 굉장히 낭떠러지 절벽 옆에 서 있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근데 그분 성격상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예. 내가 어떤 재주를 부릴 수 있다라고 저는 끝까지 그 용이라고 하죠. 용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분은 아마도 지금도 자신이 뒤집을 수 있다,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절하를 하고 지금 공작을 부리려고 하고 그러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자,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포기하고 있지 않다. 자, 대법원 이야기는 좀 이따 가고요. 끝까지 포기하고 있지 않던데 하늘에서 어떤 뜻을 내려서 6월 3일 이전에 다른 일이 벌어질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제가 오늘 좀 오바해서 상상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오늘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특이하니까 자, 검문 검색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뭐가 나왔습니까? 흉기가 나왔는데 일단 10cm 정도 되는 칼 나왔고 그리고 비비탄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실제 총은 아니었으니까 저 사진 여러분들 오늘 보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자, 일단 경찰로 인계돼서 수사를 하고 있고 30대 남성으로 나와 있는데 이상호 기자 보시기에 저 사람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시도를 했다? 아니면 혹시 멘탈 쪽에 문제가 있어서 원래 저런 사람이었다? 어떻게 저걸 해석해야 됩니까? 또 오버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냉정히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총기류에 대한 우리 경계가 사실 그동안은 없었거든요. 예. 대한민국에. 그냥 물총 아니면 다 비비탄 장난감이라고 다 인식을 했었는데 이제 적용용 총 얘기가 나오면서 총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부담이 생겼어요. 당장 지난 그 선거 운동 시작 첫날 청계천에서도 가짜 기관총이 발견돼 갖고 경찰의 인계에 대해서 수사가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저께인가도 어떤 노인분이 군복 입고 권총 차고 다니다가 예. 경찰의 제지를 받은 바도 있고.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그 검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전형적인 거수자였다는 거예요. 거동수상자. 네, 예. 만약에 작정을 하고 막 테러를 하려고 했으면 저 뭐 비비탄은 뭐 권총은 장난감이라고 보고 저 칼은 상당히 위해의 요소가 되는데 실제로 테러를 하기 위해서라면 좀 더 정밀하게 움직였겠죠. 네. 근데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약간 좀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은 분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제가 이제 그 시간에 당사에 있었고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제 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즘 이 저희 당사 주변에 폭력적인 언동이나 행위를 하려고 시도하시는 분이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좀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저 새끼 그 땅콩이네 이러면서 한 대 칠까? 야 이렇게 불러보는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 칼을 이제 제가 주변에 현재 군대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네. 이 칼이 어떤 거냐라고 이제 보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칼에 이렇게 저 칼이랑 비슷한 칼인데 예. 이런 칼들이 테티컬 크로우 나이프라고 해갖고 실제로 전술적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그리고 그 군인이라든지 그 군사와 관련된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연습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상용이다라고
제가 직접 전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관가할 일은 아니다. 현재 상황이. 자, 저런 전조가 누군가를 자극할 수 있고 자극이 된 사람이 행동으로 결행하는 것 보이지 않으면은 아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 아니 관리 끝까지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근데 방송 시작 20분 만에 어떻게 23,000분이 들어옵니까? 이거 지금 누구 때문입니까? 제가 오늘 차분하게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어쩌면 아니고 대표님 덕분에 박창진 부대변인이 나와서 이런 겁니까? 이제는 이재명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선대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선대본 때문이다 이렇게 그런 주셨는데 걸로.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좋은 의견 많이 주고 계십니다. 23,000분 들어오셨고요. 소하원 미경님 일본에서 또 슈퍼챗에서 이렇게 2만 엔이나 보내주셨네요.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리고 좋아요가 지금 6천 몇 명쯤 돼 있는데 오늘 23,000명쯤 들어왔으면 2만 명 정도 좋아요 가도록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발 정경환 너 좋아요 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 장바닥 출신이어가지고요. 그래도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면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으니까 염치불구하고 좋아요 정도 눌러주시는 거는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게 이제 수많은 그 살해 위협이나 신변 위협에 대해서 이제 제보 받는 대로 다 전달도 드리고 많은 경각심들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의 이제 결정판이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최근에 2킬로 뭐 그런 총기까지 막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항상 이런 것들은 만에 하나인 거잖아요. 만에 하나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나 이런 쪽에서 마치 자기들은 아니라 하는 식으로 해서 경호처 경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양쪽을 불러서 양쪽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 했을 때 거절을 했죠. 네. 자기들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또 비아냥 오늘 대변인이 비아냥 조롱까지 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은 정말 이런 만에 하나를 위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아냥을 합니까? 그 맞습니다. 만에 하나라는 것을 과연 그들은 피해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오늘 이게 비비탄 총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구슬이 플라스틱 구슬이 아니라 쇠 구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위험한지 국민들은 특히 유권자들은 차라리 거리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선거 유세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방탄 유리막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어보기 싫지만 그래도 잠깐만 들어봐 주십시오.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여러분 저는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저는 방탄조끼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지금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습니까? 국민을 어떻게 알길래 살해 위협을 느껴서 방탄조끼, 방탄 유리막을 설치하라는 그 많은 요구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통령의 자격과 요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좀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는 뭐 총 쏠라면 쏴라. 괜찮다. 그럴 가치가 없는 인간이죠.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저는 이번 보수를 참칭한 내란 잔당들이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부르짖던 우리 독립군들을 사냥하던 간도 특설대 출신들이 사실 세운 나라고 일제에 부역해서 조국을 팔아먹었던 자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 기득권에 반하는 자들은 빨갱이로 몰아서 죽여도 돼라고 하는 역사가 사실은 계속돼 왔던 거거든요. 네.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정말 나빴던 것은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측은지심, 인간에 대한 그 무조건적인 애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념과 뭐 다 떠나서. 근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 그리고 적대적이고 서로를 죽여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대결 의식이 심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아주 가장 큰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하던 걸. 댓글로 한 분이 이렇게 해주셨네요. 총알도 아깝다. 네. 아니 이게 이제 비유적 표현으로 뭐 그 말이 맞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금도 선 이런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에 대해서 자 그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를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별점이 있으니까 시청자 또 국민 여러분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해도 정말로 가치 없는 말. 그리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양로님 이런 말씀 주셨고요. 어이구 한심한 양반 홍영곤님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요. 더 중요한 거 지금은 바로 경호입니다. 라고 병철님 주셨고요. 박은희님께서는 맞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호 대표님 오늘 엄청 멋져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죠. 이상호 기자님 엄청 멋져요. 네. 원래는 네. 그 블랙 컬러의 점퍼를 입고 주로 나오시는데 요즘 양복 입고 넥타이 매니까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에 대한 칭찬도 많은데 저는 근데 예. 이 순간에 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네. 반면 또한 여기에 이제 겹쳐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피자 게이트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힐러리가 뭐 어떤 피자 가게 지하에서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더라. 네. 아동 성매매를 한다더라. 이런 이제 가짜 뉴스. 그러니까 극우와 가짜 뉴스가 결합되면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똑같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현재 진짜 보수 정당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인은 없다라는 걸 김문수가 이번 대선에서 다시 한번 보여준다. 죄송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예. 네, 오늘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프레임과 전략 전술이라는 얘기를 반복할 것 같은데 그 이준석 그 후보가 이게 안 되면 돈 내서 컨설팅이라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었죠. 보면 지금 이제 불과 2주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급조된 후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전략 전술도 없고 프레임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거죠. 지금 아까 자기는 이 옷을 벗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고 무엇이 느껴졌습니까? 우리에게 그 벗고 자기가 하는 발언에서 나는 1등이 못 돼요라는 얘기를 예. 하고 있는 거예요. 프레임에서 스스로 자기는 이미 패자를 인정하고 가는 프레임이에요. 네. 아무런 전략 전술이 없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뭘로 인식할까? 유력한 최유력 후보로 인식할까라고 하는 전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버려 둡시다. 일단 내버려 두고요. 아니 웬만하면 이렇게 논평을 좀 하고 그리고 경쟁이 제대로 되네. 오히려 이 논리적으로 내가 동의하기 어렵지만 충분히 들어볼 만한 이야기는 이런 게 아니라 상대 후보를 비아냥거리고 비웃으면서 논쟁적으로 가기보다는 본인이 안 되니까 이거라도 그냥 못 먹는 뭐 찔러나 보자고 이렇게 하는 행위여서 저렇게 해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왔던 정당의 뭐 정치인이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본격적으로 오늘 논의에 좀 들어가야 될 것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취재했던 내용이 대법원 문제입니다. 대법원에서 윤리감사관실이 이제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지기현과 관련해서는 오늘 소환할 것이다라고까지 나왔는데 오늘 소환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소환을 하는 순간 바로 생방송을 걸려고 준비했는데 소환이 되진 않았다. 내일 모레 정도는 소환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박창진 부대변인 어떻습니까? 빼도 박을 수 없는 증거라고 이미 결정이 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오늘 제가 이제 저도 취재를 좀 해보고 왔는데 노정면 의원실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지금 밝힐 수 없는 뒷 얘기들을 조금 들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법원에서 저희가 이제 사진 2장 직위원으로 보이는 명백하게 직위원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과 여성 적개권들이 있는 그곳의 장소에 대한 사진을 내는 순간 법원이 더 이상 이것을 묻고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진은 지금 그러면은 법원에 제공한 사진이 그 2장 외에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는 없으면 없다고 할 건데 더 있을 수도 있다. 기자들은 보통 그렇게 해석하죠. 실제로는 이제 제공해주기로 한 날짜가 어제였는데 어제 아침에 갑자기 주기현이 진상 발언을 하는 바람에 너무 놀라가지고 오히려 전달을 이제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만 제 취재. 추가로 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저희가 비슷한 걸로 대치기를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꼼꼼하게 절차를 밟았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신상 발언을 하면서 나 절대 물러날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들 놀랐고 그리고 그게 이제 사진으로 났으니까
감사관실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조치를 한다. 그러면 그 조치가 원래 계획돼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 공수처에서 전격적으로 형사 3부에 배당을 하고 수사 착수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극을 받았느냐? 이것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냉정하게 우리 진영 교수님 분석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급할 것 같으면 진작해야지 그러시고 충청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속 이제 민주당이 무언가를 위해서 빌드업한다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말 이 건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도 있지만 사법부에 대한 상호 존중 차원에서 정말 예의를 갖춰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정해라라고 분명히 이 메시지를 던졌던 겁니다. 이게 이 논란이 나온 지 벌써 2주가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진을 예고편을 줬어요. 티저 영상 오픈하듯이 스포하듯이 사진을 2장을 줬죠. 대문하고 아내 사진을 줬어요. 그럼 지기현 씨가 그걸 몰랐을까요? 네. 당연히 알았죠. 본인이 아무리 술이쳤어도 그 집을 여러 차례 갔다라고 한다면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충 누구누구랑 갔겠구나 정도는 다 생각이 났을 것이고 윤리감사관실 안 물어봤습니까? 네. 지금 갑자기 뭐 속도를 내서 뭐를 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놀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둘 중 하나겠죠. 제대로 조사를 안 했든지 지기현 씨가 거짓말을 했든지 이런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 법원 또 법관들의 굉장한 오만함을 볼 수가 있다. 지기현 씨 왜 그거에 대해서 어제 신성한 그 법대위에서 법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강요를 하잖아요. 증인선서 푸시하는 거잖아요. 나와서 불러내서 앞에서 굉장히 심적 압박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이 남의 재판입니다. 정확하게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에요. 거기서 자기 신상 발언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았다. 뒷조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윤리감사관실 그런 거에 대해서 기초조사도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 거짓말까지 버젓이 나오고 이제는 급해졌죠. 당연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급하게 쇼라도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집단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자, 그러면 공수처의 이제 전격적인 수사 착수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할 만한 자 취재 내용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실제로 어느 정도 강력하게 수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이 내용 이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요거는 아마 공수처가 언론 플레이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차담하고 한동훈이 오랫동안 하던 서초동이 편집장이라고 해서 기사 던져주고 하는 걸 못합니다. 그런 검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관행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취재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신경 써서 취재를 해봤더니 완전 지금 의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제 더구나 이조가 무슨 뭐 알박기 인사 와중에 끼어서 사실은 이제 재가를 하긴 했지만 7명 부장 2명에다가 평범 5명 해가지고 결국 25명 TO 중에 21명이 채워졌어 이제. 그래서 7명이면은 진짜 없던 집에 7명이면 소가 들어온 거예요. 뭐 검찰은 뭐 1000명 넘어도 일 안 하지만 지금 이 공수처는 공수처 생겨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완전 의지가 하늘을 뚫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바로 배당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배당했나? 어제 배당했나? 정신 오늘 아침에 네, 하루 종일 취재를 해가지고 네. 공수 3 오늘 아침에 형사 3부로 했는데 형사 3부가 어떤 부서냐? 사진 보여주세요. 바로 이 이대환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부서야. 짠, 여기로 나와야 되는데 이대환 자,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요분. 예. 자, 익숙하지 않아요? 누구야? 이대환 부장검사는 이 양반이 3부 부장이에요. 한남동. 한남동 이른바 그 윤석열 내란 윤석열 수배 체포조로 TF의 이 양반이 팀장인 거야. 네. 윤석열 때려잡는 TF의 비상계엄 팀장이고 1부, 4부 계속 부장하면서 윤석열을 직접 대면해서 조서를 받은 역사적인 검사입니다. 네. 아무도 없잖아. 윤석열 그 대질 조사한 사람 없잖아. 그만큼 사실은 공수처에서 수사력의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하필이면 예. 이 3부로 배당을 했잖아. 그래서 이 3부로 지금 검사들도 충원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선제압, 초전박살 이거에 확실하게 최민희 의원이 얘기한 300명 증언해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오케이.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요거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상 외로 신속하게 아마
수사 전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바로 현장 압수수색하고 기초적으로 뭔가 1, 2 하루 이틀 뭐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수사 원 자료가 또 어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제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거까지 땡기면은 제가 봤을 때 빠른 시간에 직위원 직위원을 소환도 가능하다. 자, 이제 요 내용은 우리 이상우 기자가 취재한 것이고 제가 좀 보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하고 내일 소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마 재판이 없으면 소환이 될 텐데 표현이 소환인지 아니면은 뭐 호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오늘 오후에 제가 공수처 형사 3부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 일단은 조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거나 말거나라는 것은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보고 거기에서 명백한 사실로 인정될 만한 것이 오면 압수수색 진행하면 되고 거기에서 아예 뭉개기를 해버리면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절대로 이것은 기관 간의 충돌이 되는 상황을 연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고발된 사건 배정은 했고 대검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조금 지켜보자라고 해서 한 발은 일단 물러서는 걸로 요까지 종합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직위원이 자 빠져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판단을 잘 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내일은 아마 윤리감사관실 앞에서 뻗치기를 하는 게 오늘 한 너댓 명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내일 아마 수십 명이 뻗치기를 할 것 같은데 자, 그 과정이 사진으로 또는 영상으로 담기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매우 임박해 있다. 직위원의 출두라는 표현은 맞지 않죠. 그거는 뭐 출석이라고 하죠. 출석, 감찰, 뭐 출석, 뭐 소환이라는 표현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근데 기왕에 취재를 하셨다고 하니까 예. 윤리감찰관실에서 직위원 사무실을 가거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 없나요? 기자들이 이제 뻗친다고 하니까. 뻗친다고 하는데 일단 그 내부 규정은 반드시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제 와서 조사를 받겠죠. 이제 그것이 물론 이제 규정으로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관례적으로는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제3의 장소도 가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윤리감사관실에서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봐주기 또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절차 규정을 위반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제보자가 지금 민주당에 제보했던 내용 외에 다른 또 언론에서 보도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갔을 수도 있어서 아마도 사실 확인을 하고는 그냥 이대로 뻗치기 할 수 있다 없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면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에는 뭔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가리고 모자이크도 소위 말하는 10단 모자이크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이제 직무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노종면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처음 이제 그 사람이 있는 사진 말고 그 방을 사진을 공개했을 때 이제 그 당사자와 가족이 굉장히 그 당황하면서 좀 꺼렸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전에 충분히 민주당에서 체크가 돼서 여러 진술과 내용 그리고 노종면 대변인의 그 발언 중에 보시면 힌트가 있어요. 대법원에 그 자료 날짜가 특정되는 거는 특정되는 대로 제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날짜가 특정되는 것들을 자료를 준다. 영수증, 송금 영수증이든 카드 영수증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복수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사진을 공개했다. 그것도 직위원 부장이 말하자마자 바로 그날 오후 1시 50분에 공개를 했다. 무슨 뜻입니까? 당사자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어느 정도 교감하고 동의를 어느 정도 얻어서 공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만 나온다고 법원이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거기에 더군다나 사진 찍힌 사람이 2사람이 있죠. 네. 예, 복수의 증인이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매우 우리가 차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제가 굉장히 흥분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래 차분하게 해드릴 테니까 조사 열심히 하시라고요. 우리가 이런저런 의혹 제기하고 다른 장부도 있다. 금액 현금과 뭐 카드가 나누어져 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깥에서 어느
누구에 의해서 기획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문제 제기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입증을 해야 할 사안도 아니고 언론은 문제 제기까지 하는 것이고 조사하고 수사하는 기관에서는 별도로 그들이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상호 기자, 진용환 교수, 저나 우리 박창진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월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월급 받으니까 정말 잘하라고 수사기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기관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 그리고 경찰에 가면요. 많이 쌓여 있습니다. 실제 수사하고 공수처가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 보고 계속 밝히라고 하니까 그걸 왜 우리가 밝힙니까? 이럴 때 쓰는 전문 용어 엘롱. 엘롱. 우리가 왜 밝혀? 그것까지 우리가 밝혀야 될 의무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엘롱이 무슨 나라 말이에요? 엘롱 하는 거 있잖아요. 뭐요? 엘롱이란 말 모릅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모르면 대구 언어. 제가 혼자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기대하지 마라라는 법대로 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성어 같은 네. 건데요. 예. 자, 공수처 응원합니다. 와, 멋지다. 그리고 검찰쇼, 판사쇼, 와, 저런 분도 계시구나. 이제 아까 우리 저 삼부장 검사 이야기죠. 예.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응원합니다. 성함 알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김대환 3부장. 김대환 공수처 3부장이다. 이분도 검사 출신인데 변호사 개업했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이죠. 맞습니다. 네네. 김대환 부장이고요. 야, 이상호 기자님 때문에 좋아요 안 때릴 수가 없어요. 좋아요는 스픽스에 때려 주시는 것과 함께 이상호 기자의 고발 뉴스도 함께 때려 주십시오. 저하고 항상 취재하면서 신양원 교수님이나 우리 또 그 이상호 기자는 항상 공유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 전해드리려고 노력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사진 한 좋겠고요. 번만 더 띄워줘 예. 보실래요? 그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한번 아니 아까 그 지기현 그 부장 지기현 있는 술 사진. 먹는 친구하고 네네, 앉아서 지기현 술 부장 먹는 있는 사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저희가 정말 분노해야 예. 될 지점이 나경원 의원 이런 분이 이제 남편이 판사죠, 법원장이죠 현재. 요 정도 그러니까 약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SNS에 어떤 글을 썼죠. 약하다. 저게 증거냐고 해서 내가 저게 참 증거냐.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이순영은 남자끼리 노는 거 남자끼리 뭐 노래방을 아유, 갔다. 자, 정말. 노래방에서 400만 원, 500만 원 나옵니다. 진짜 다 까드릴까요? 우리 네. 갑자기 그럼 흥분이 어디 되려고 뭐 하는데. 저 위에 올라가서 아가씨들하고 뭐 넥타이 두르고 뭐 어디 그런 거라도 원했던 건가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하고 있는 부장 판사가 자 지금 반팔 입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힌트죠. 이미 노종면 의원 등등이 설명을 했지만 저 사진은 2024년 8월달 사진입니다. 네. 자 지기현 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뒷조사라는 말을 했죠. 최소한 뒷조사가 되려면 내란이 일어나고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재판장으로 배정이 되고 그 뒤에 뭐를 쫓아다녔어야 뒷조사란 말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뒤집어서 저 뜻은 뭐예요? 작년 8월에 상시적으로 저렇게 즐기면서 술집에 갔다 이 뜻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갔다라는 말이 유추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뒷조사라는 걸로 물타기를 하거나 자기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을 하는 그걸 굉장히 정치적 용어입니다. 뒷조사라는 자 게. 그리고 기왕에 사진 띄워주신 김에 저는 저 사진이 암시하는 거 되게 의미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사업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이도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기현이 저 옆에 조명이 있잖아요. 지기현이 원래 앉았던 자리는 저 가운데 상석, 주빈석이에요. 센터석이에요. 센터석에 있다가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옆으로 왔는데 좌우가 바뀌어서 그런 좌우 거거든요. 반전이 있다는 예, 무슨 예, 얘기냐면 이거는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뭔가 저들에게 이해관계에 있어서 뭔가 시혜를 베풀었거나 베풀 예정인 경우에 이제 저런 자리가 펼쳐지는 네.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상당히 의미심장한 사진이다 이렇게 보여요. 제가 상상을 해보면 저 사진은 그럼 남성이 찍었을까요? 여성이 찍었을까요? 남성이 썼다면 같이 찍었겠죠. 뭐 저도 한 말씀 더 못해서 상상을 하겠습니다. 저 사진이 어떤 경로로 또 바깥으로 나왔느냐 이런 거 하면은요 소설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좀 조사 수사 제대로 좀 하라라는 걸로 하고 그것은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우리 보고 따지지 말고 물론 무슨 저 사진을 보고 정말로 무의들이 저기 뭡니까 저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춘 사진 정도 아니면은 저 사람이 뭘 했다고 하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말로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상황 인식 제대로 못하고 있다. 거기에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유흥주점이네, 단란주점이네, 룸사롱이 아니네. 저희가 룸사롱이라고 하는 것은 통칭해서 고급 술집을 얘기를 네. 했던 것이지 그 업태로서 세금 신고되는 업태로서의 유흥주점만을 룸사롱이라고 표현한 건 아니죠. 이 집은 제가 이제
제보자를 만나러 가면서 선배 2명하고 일부러 저 앞에 가봤단 말이죠. 저 집은 정확하게는 단란주점으로 이제 신고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단란주점인지 융주점인지는 걸 떼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통칭해서 강남에 있는 최고급 술집을 룸사롱이라고 불렀던 것이지, 그것을 언론들이 뭐 업태거틱해서 뭐 거기는 접대하는 여성이 있네 없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청담동, 압구정동 그 저런 일반적으로 볼 때 저 업태는 룸카페입니다. 네. 룸카페에서 여성 접대부를 안 부르는 집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까지 가면은 우리가 갑자기 옐로 저널리즘으로 가니까 이제 국가기관에서 정말로 해당 윤리감사관실에서 알아서 조사 제대로 하셔서 밝혀주시면 됩니다. 우리도 오늘은 좀 이성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포르투나님께서 슈퍼챗을 이렇게 2만 원이나 보내주시면서 멋진 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 빼고 우리 야. 박창진 부대변인, 이상호 기자님, 그리고 신용환 교수님, 멋진 님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요. 와, 지금 25,000분이 와 있으니까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고발뉴스 TV 구독 좀 해주시고요. 신용환의 직관 TV도 꼭 구독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직관 TV 제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특히 신용환 우리 교수님은 다음에 큰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큰일을 하려면요, 바깥에서 평가할 때 구독자 수 이런 거 보는 게 우리 어쩔 수 없는 정치 현실인데 봐요? 아, 그런가요? 제가 다 지어내서 좀 구독을 독려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신용환 직관TV 충청도에 가면 엄청 유명한 직관TV가 있는데 거기 구독 좀 꼭 해주시라고. 자, 윤현옥님께서는 자 엘롱을 해석해 주셨네요. 경남 마산 출신인 정계환이 엘롱이라고 하는 것은 메롱, 약 올리는 약 올리는 의미. 아까 내가 메롱이라는 말을 엘롱 이렇게. 엘롱 하는 것을 메롱이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름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요. 박성주님, 이복준님, 반짝이는님, 기호 1번님, 아침 향기님, 그리고 함영구님, 와 댓글 오늘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올려주시는데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고 방송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재밌는 내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충격을 받으셨을 건데요.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문수가 이재명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좋아하는 것은 약간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자, 이거 한마디로 하면 공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호 기자가 저 여론조사 내용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그냥 저 우하단에 보이시죠? 에브리 리서치만 보시면 돼요. 어떤 회사냐면 골 때리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조작을 넘어서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자, 관련해서 후보 지지도도 있고 정당 지지도도 있거든요. 정당 지지도 그래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얼마나 이 회사가 조작적이냐면, 자 보세요. 정당 지지도 추이 그랬는데 41.3, 38.5 이렇게 붙어 있어요. 국임당, 내란당이랑 민주당이랑. 그리고 바로 아래 치고 올라온 게 보이죠. 분홍색. 개혁신당. 깜짝 놀라셨죠, 네. 여러분들. 이거는 한 도표 안에 2개의 그래프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보면은 좌측이 0, 2, 4, 6 이렇게 2개씩 올라가고 위로 가면 30, 40,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스케일, 단위가 다른 두 그래프를 겹쳐가지고 마치 개혁신당이 아주 빠르게 추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란당과 민주당이 그냥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붙어 있는 걸로 착시 현상을 유발하는 그런 건데, 저희가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니까 ARS로, 그것도 네. 낮 11시부터 오후에 집으로 전화를 건 거예요. 예. 그래서 여하튼 이거 모집단도 대단히 이건 잘못된 것인데 허술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집단인지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1월, 2월에 왜 윤석열 탄핵 국면에 지지율만 50%까지 나왔던 적 있잖아요. 네. 그 지지율 때문에 사실 인생 망가된 선수들이 많습니다. 예. 이제 윤석열 돌아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내란 잔당들, 아스팔트, 성조기 부대 엄청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문제가 됐던 여론조사를 만든 회사예요. 보여주시죠. 요건데 그때 당시 이것도 우하단에 보면 에브리 리서치잖아요. 여기서 윤석열 뭘 매우 잘못하고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매우 잘함이
잘하는 편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50% 가까이 나오잖아요. 45.2%. 이런 사실은 잘못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 당시 민심을 호도하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진짜 인생을 망치는 많은 청춘들을 양산했던 그런 바로 문제 여론조사.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거 믿고 따라갔다가는 인생 망치는 수가 이미 생겼고 인생 엘롱되는 거죠. 엘롱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자 아까 여론조사 결과 한 번 더 5월 20일 날 했던 거 올려주십시오. 이걸 또 유심히 정당 지지도 또는 후보자 개인 지지도를 보면요. 희한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47.1이 나오고 46%가 나왔는데요. 자 오늘 조사했던 게 41.6대 46대 41.6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8.5가 나오는데요. 저걸 두 개 합쳐 보십시오.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치면 50.1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46밖에 안 돼요. 단일화를 하면 이길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뿌리면서 단일화 압박용. 자 그러면 이준석 너 주저앉을래? 그러면 우리 김문수 이길 수도 있는데 라고 기획하고 의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저 회사가 실체도 불분명하지만 이게 오늘 언론에 한 10개 이상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뿌리니까 네. 야 이렇게 해서 보수 결집시켜보자 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자마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제2의 그분 표현을 그대로 옮길게요. 제2의 명태균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하셨거든요. 그 이병철 변호사님인데요. 제가 전화를 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병철 변호사 원래 보수 출신 인사입니다. 이병철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과학적인 통계학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예, 최소 지금 격차가 아무리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모든 요소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격차가 10% 이상이 납니다. 그런데 오차 범위 내로 지금 나온 건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의 제일 그 핵심이 그 명태균 사장이 여론조사를 손을 댄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100%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이 수치가 통계학적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근본적인 목적을 갖고 공작한 거라고 봅니다. 한 3주 전인가 그것도 나왔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에 김문수가 단기가 되고 나서 그 최종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나온 요 에브리 리서치 여론조사가 있던데 그때도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근데 이게 지금 4%로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준석이가 단일화에 머리 숙이고 들어오면 100% 이긴다. 이 공조학은 굉장히 정교하게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엄청나게 이제 정교하게 계속될 겁니다. 자 오늘 이거 이제 조금 빠른 속도로 제가 돌렸는데 길어서 분량을 좀 줄인다고 약간 빠르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저렇게 빠르게 하면은 여러분들 좀 알아듣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두 죄송하다는 가지만, 말씀을 네네. 드리고 한번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좀 이해는 됩니까? 네, 제가 제가 하자면 뭐 설명을 같이 좀 드릴게요. 해주십시오. 말씀 예, 듣고 예,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아니 먼저 네네. 자 저 여론조사의 내용은 이런 거죠. 아무리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여론조사를 다 합쳐도 10%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게 과학적이다. 그런데 저렇게 붙어 나와서 오차범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분명히 있다. 그 의도를 우리가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의도 중에 하나는 자 지금 김문수, 이준석 둘이 합치면 이길 수도 있다는 걸 통해서 보수 결집을 시켜서 대선판을 뒤집을 수도 있겠네라는 것들을 일종의 선전을 하는 것이다. 이제 저하고 통화할 때는 이거는 공작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으로 지금 이병철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에브리 리서치 그 아까 도표 하나만 다시 네. 띄워넣어 줘 보세요. 지금 일단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우선 처음에는 먼저 질문이 이제 공개가 되고요. 24시간 언론사에서 공표하고 24시간 이후에 결과지가 공표됩니다. 좀 전에 이상호 기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 에브리 리서치가 이제 의뢰해서 조사한 이 여론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경까지 조사를 약 8시간 정도 조사한 무선 ARS 조사고요. 5.5% 정도의 응답률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쯤에는 리얼미터 이런 데서 하면 5.5 이상이 넘어갑니다. 응답률이. 대선에 가까울수록 훨씬 더 넘어가서 결국은 교환원이 전화하는 거랑 근접해서 갑니다. 대선일이 가까우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갤럽 이런 데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13%부터 15%까지 응답률이 나옵니다. 일단 그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출근해서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서
7시까지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상당히 오차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보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딱 1000샘플이거든요. 림가중, 셀가중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통한 회사들은 전부 다 셀가중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더라도 셀가중과 림가중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성별, 연령, 지역 이런 것들을 놓고 셀가중은 모든 셀을 다 채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강원 지역의 20대 여성 하면은 반드시 이게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림가중은 대표적인 포변 예를 들어 성별로 뭐를 했다. 그러면 하나를 놓고 가중치를 부여해서 나머지를 퉁쳐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통한 회사들은 림가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는 림가중으로 표준화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통 유명한 회사들은 잘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런 여러 허점을 안고 자기들 유리하게 아마 이들도요 보나마나 셀가중도 해봤을 것이고 셀가중을 해봤는데 이게 저 편차가 격차가 너무 크게 나니까 림가중 방식 잘 쓰지 않는 것들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에 속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면 왜 이 짓을 하느냐 해서 좀 전에 이병철 변호사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되죠. 개가 사람을 물으면 뉴스가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조중동의 기류를 잘 보시면 마지막 이거 김문수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준석으로라도 해보자라는 기류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들이 처음에 한동훈 갖고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지금 이준석으로 해보자라는 게 일부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를 빌드업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가 둘이 합쳐보면 꽤 되겠네 하는 게 이제 1차적인 빌드업 과정이죠. 거기에다가 나중에 여론 조작이라도 한다 치면 갭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조작을 해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로 좁혀놔야 조작을 하든 뭐를 하든 인위적인 어떤 가공을 해서 뭐를 해보겠죠.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 제목이 이겁니다. 이재명 60% 완전히 압도적인 뭐 등등등을 하면서 보수층의 이완을 노리고 진보층의 이완을 노리고 보수층의 결집을 노립니다. 네. 이런 게 전부 다 그 빌드업 과정이다. 분명히 저희가 있고 저희 한복판에 그 저희가 있는 거에 총대를 맨 여론조사다. 짧게만 추가해드리면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공작이 결국은 이제 실현되는 과정에 미디어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 조선일보, 뭐 지사저널, 뭐 한국경제 등이 다 에브리 리서치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디지털 타임스의 기사입니다. 네. 디지털 타임스는 이 대단히 중요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에브리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그런데 보면 이준석 중심으로 뭐 이게 단일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기사를 쓴 기자 이름을 좀 확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누군지? 권순욱으로 보이는데 확대 그렇지 가능한가요? 않습니까? 예. 바로 권순욱이라는 친구입니다. 예,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디지털 타임스의 정치부장과 정치부장 하는 편집 분이구나. 부국장을 맡고 있는데 예. 이전에 뭐 하던 사람입니까? 이전에 팟캐스트에서 문재인 정부 초반에 수박이라고 하는 이낙연계 의원들 줄 세워놓고 여전히 지금도 이낙연과 민주당을 외곽에서 때리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똥파리의 왕똥파리예요. 그러니까 예. 저런 친구들이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계속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한다. 에브리 리서치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저 여론조사는 초박빙 상태로 됐다고 하는데 조선일보는 오늘 자 이재명 이렇게 가면은 60% 득표할 수 있고 절대 권력으로 향해 가는데 이거는 칭찬도 아니고 욕처럼 좀 들렸는데 야 이거 막지 않으면 우리 독재 국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바람을 잡으면 보수 결집시키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죠. 이재명이 절대 권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결집 하나 시키고 이쪽은 초박빙 상태가 됐으니까 또 한번 해볼만 하겠나라고 결집시키는 것.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긴장하면서 박찬대 이제 대표권한 대행이 뭔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이제 저희는 이걸 면밀하게 몇 주 전부터 보고 있었고 이런 게 지금 오늘 뭐 에브리 리서치에서 나온 이런 왜곡적인 해석의 오류를 만들게 되는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저희 후보가 55%가 나왔으면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 후보가 22%가 나왔으면 거기 절반 이하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마치 거의 3분의 2 지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든다든지 해서 해석의 오류를 만드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각 신문사나 언론사에 계속해서 정정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여기와 관련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게 어떤 것이 바른 뉴스고 바른 표본인지에 대해서 저희 선대위 차원에서 공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도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을 딱 보이는 걸 보면요. 야, 그거 누가 믿냐? 그거 그만 얘기해라. 이런 느낌이 바로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가는 열기가 좀 식고 있느냐? 아, 다른 사람이 다 찍어줄 거니까 나는 안 가도 되겠다라고 하시느냐? 아니면 지금 자 29일, 30일 이제 내가 정말로 그날이 기다려진다. 사전투표나 반드시 한다. 본투표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이제 열기가 오히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방송 2만 분 이상 보고 계신데요. 야, YG킴님께서 미국에서 드디어 투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자라고 하셨는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는 뭐 특정 후보 지지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 가자라고 이제 구호만 외치고 본인은 누구를 찍었는지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미국에서 이렇게 저희들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는데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친구, 지인 또는 외국에 계시는데 오늘부터 지금 이제 재외국민 투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투표를 했거나 현재 투표를 할 계획인 분이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서 투표를 하는지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YG킴님께서도 오늘 투표를 했으면 어디에서 투표를 했는지 올려주시면 아,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 탄생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분이 어디서 투표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좋습니다. 와, 신용환 교수님 이것저것 잘 아시는 분입니다. 흥글러님입니까? 그리고 야, 기왕 이것저것 노길주님도, 안다고 예. 그랬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만 더 경각심 차원에서 예. 뭐 그걸로 인해서 뒤집어진다고 생각진 않지만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투표율도 높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시계를 잠시 3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3월 3일 날 아침에 윤석열 안철수가 단일화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2월 28일부터 시작해서 3월 8일까지 9일 연속 명태균 비공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 제가 이제 공개를 하면서 세상에 이제 오픈이 됐었던 게 있죠. 9일 연속으로 하는 가운데서 안철수가 제 기억에 7.4%가 맥시멈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3월 2일 날 마지막 TV 토론을 하고 3월 3일 날 아침에 단일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5월 27일 날 6월 3일 선거잖아요. 딱 일주일 전 5월 27일 날 마지막 토론이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까지 이준석은 워낙 이제 자기가 토론에서 뭘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사람이니까 이준석 후보가 5월 27일 마지막 그 토론을 하고 그날까지도 아마 단일화에 대한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략 그 당시 안철수 후보랑 비스무리하거나 그보다 밑에 지금 아마 지지율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 시도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죽기 살기로 그래도 한번 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상대가 할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끝까지 경각심을 갖고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해서 압도적으로 이기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중요합니다. 말씀에 박수 치면 저는 좋겠고요. 박수 친다고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하나 사진 준비했는데요. 예. 세계에서 1호로 투표하신 우리 해외 교민 네네네. 뉴질랜드에 있는 학생이에요. 예. 요분이 뉴질랜드가 시간이 시작이 되니까 예. 요분이 1호로 야,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이름은 부모 따라 초등학교 때 오클랜드로 민서 이주한 양. 김현서 양이 투표했는데 김현서 양 축하드리고요. 관세음 보살님은 호주에 있는 우리 딸도 내일 간답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도 일본에서 투표를 한다 이렇게 말씀 올려주셨고요. 사전투표 많이 하도록 합시다. 이연단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빨리 투표하고 싶습니다. 내일 요코하마에 가서 할 예정입니다. 남인크님 주셨고요. 캐모마일님이 이제 어디 사시는지 알겠네요. 일본 도쿄에 계시는군요. 야. 그리고 우리 에픽 러버님께서는 금요일에 홍콩에서 투표합니다. 와, 오늘 동경에서 투표했습니다. 권 SSYY님, 야, 이제 동경에서 투표했고
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오늘 투표하러 갑니다. 헐. 제이슨님, 조 제이슨님 고맙습니다. 와 진짜 애국자입니다. 네. 제외 국민들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말 와, 대단하신 국민이 일을 하고 바보가 계시네요. 아닙니다. 그 여론조사 보지 마세요. 조작된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욕을 했습니다. 제이님 신랑하고 욕 엄청 했는 모양인데요. 자 제외국민 다들 박수 보내주고 계시고요. 저는 목요일 날 동경 신주쿠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정민님은 이렇게 주셨네요. 그리고 사전 선거 했었는데 오늘 지금은 본선 투표 하려고 합니다. 무효표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뭘 어떻게 잘못 넣어서 무효표가 되는지 의문이더라고요. 이렇게 주셨고요. 와 투표해서 부러워요 라는 콩콩이님 말씀은 나도 빨리 한국에서 투표하고 싶다 이런 뜻이고요. 뉴욕에 있는 친구도 엘레강스님 말씀에 의하면 투표를 했다. 그리고 사전투표 우리 반드시 한다 이런 말씀 많이 주고 계시고요. 이 와중에도 이상호 기자는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장미정원님이 있는데 한 번씩 저도 좋아요 이렇게 올려주면 좋겠는데 호주 우리 딸도 이재명 찍으러 갑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일본 신주쿠에서 했습니다. 저는 미나토구 한국영사관에서 합니다라고 이제 동경에 있는 우리 캐모마일님 그리고 신용환 교수님은 팩터 귀신이래. 팩터 귀신이래. 와 아들이 미국 텍사스 어스틴에서 네. 3시간을 운전해서 달라스로 가서 투표한다고. 와. CNN.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아드님한테 꼭 연락해서 스픽스에서 진짜 아들 진짜 많이 하더라. 다음에 한국 오면 그 기름값 3시간 내가지고 진짜 보내주고 싶다고 할 정도로 와 대단한 애국자입니다. 안창신님은 오키나와인데도 또 투표하시는 모양이고 YG킴님은 미국인데 미국 어느 동네인지 제가 아까 근데 YG킴님한테 그 친구 여쭤보고 진짜 달라스까지 간 친구. 아이고 오면, 비누방울님은 네. 이렇게 해주시네요. 호주 사는 딸 잘 키우셨네요. 이렇게 또 칭찬까지 해주시니까 제가 아마 굉장히 고맙습니다. 초록 교수님은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면 아프리카 네, 코트 디 부아를 코트디부아르 예와 거기서도 투표하시는 초록 교수님 우리 박수 한번 드리세요. 와 사전 투표하러 간다 대단합니다. 당신은 대한독립국의 국민이다. 버리저번에서 살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투표하러 갑니다. 자 허선주님 이렇게 주셨고요. 많은 분들 특히 외국에서 정말로 이렇게 투표하시는 분들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대단하시네요. 외국에서 스픽스 보는 분도 많다 이렇게 주셨는데 내일 여론조사 꽃 겸공해서 뭔가 발표를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이제 보시고요. 자 우리가 정말로 3년 전에 3월 9일을 확 뒤집어서 이번에 6월 3일을 뭔가를 좀 보여주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정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3일이죠. 20대 총선 때요. 텔레비전 토론을 했습니다. TV 토론을 했거든요. 그때 후보자 토론이 텔레비전 다 합쳐보니까 39%가 나왔어요. 이번에 어제입니다. 5월 18일 날 2025년 이제 5월 18일 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텔레비전 토론을 하고 나서 시청률 조사를 하니까 39%였던 것이 19.4%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데요. 보수 쪽은 텔레비전 아예 안 본다. 보더라도 찍어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진보는 더욱더 많이 와서 텔레비전 토론을 봤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저희들도 그날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마이뉴스도 했고 여러 채널이 동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TV 토론을. 그러니까 지상파 종편, 지상파 3사가 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안 보고 다 유튜브에서 와서 해설하죠. 해설 정확하죠.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본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느냐라고 이것은 또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국민들의 TV 토론 관심은 토론은 훨씬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왜 방송 3사 쪽으로 가지 않느냐. 3년 전에는 가장 많이 봤던 텔레비전 채널이 KBS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압도적으로 MBC를 많이 봤더라. 네. 그러면 이거를 국민이 개돼지이기 때문에 뭔가 덮어 씌워가지고 전체주의 종북 좌파기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특정한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전달했느냐 이것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다음 토론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이번 주 금요일 24일 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TV 토론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열심히 방송을 할 때고 많은 유튜브 채널이 현장 연결과 함께 해설 방송을 할 텐데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지금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나도 유튜브로 봤습니다. 김명곤님, MSS님, 저도 유튜브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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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미디어의 시대네요. 네. 뉴미디어의 시대고 뭐 물론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지만 결국 신뢰는 유튜브를 통해서 언론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지금 레거시 미디어로 하고 있는 자 집단 또는 그 조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이 신뢰를 회복해야지 대법원 아닌 데서 신뢰를 회복해서 대법원을 공격하면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국가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관, 기구, 거기에 있는 종사자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용환 교수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상호 기자님도 화이팅! 그리고 박창진입니다. 박창진 우리 부대변인도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바꾸실 때면 꼭 1670-2571 인터넷 비교원에 전화하셔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현금 보상과 함께요. 혹시라도 다른 집에 연락했을 때 지원받는 것보다 금액이 적으면 또 150% 1.5배 차익까지 보상해주고 있으니까요. 서경석을 믿고 인터넷 비교원 꼭 필요하신 분들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혜택을 잘 비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지난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현금 사은품 지급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기억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분들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1670-2571입니다. 자, 경성한우 광고하겠습니다. 대구를 방문하시거나 대구에 계신 분들은 회식을 할 때 가족끼리 친구끼리 그리고 회사에서 모임을 할 때 꼭 경성한우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전 내거리 용산자이몰에 있고요. 1등급 원뿔 한우를 100g에 11,900원부터 판매를 하는데요. 가성비 가심비 아주 좋고 드신 분들 맛있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저희는 팔면 더 잘해주기 때문에 053-573-8900 전화번호 기억하시면서 필요한 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용환의 직관TV 구독 눌렀습니까? 아까 구독 눌렀다는 분 쭉 계셨거든요. 자, 신용환 직관TV 꼭 구독해 주시고요. 고발뉴스는 요즘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가기 때문에 아니에요. 구독 안 눌러주고 싶지만 그래도 이상호 기자가 이렇게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뉴스도 여러분들 스픽스만큼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정치 하시거나 정부에 들어가시면 네. 박창진 부대변인도 자기 채널 만들어 와서 제에게 말씀 주시면 네.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두 분이 저한테 말씀 안 하셨지만 안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홍보하는 거 귀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한둘셋님, 유바람님, 그리고 엄미용님, EJK님. 야, EJK님은 경영푸드몰의 갑오징어회 진짜 맛있다고 야, EJK님 주셨는데 자, 저희들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리는 경영푸드도 아주 저희들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저희들 광고 주신데요. 녹수님도 고맙습니다. 부엉이님, 김도희님, 염소자리님. 자, 오늘 이 방송 보신 모든 분들이 행운과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역전에 하면 용사들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화이팅입니다. 역전의 용사들 화이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